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첫 인사를 드리게 된 홍혜영이라고 합니다. 실제 창업을 시작을 해서 그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창업 시작을 하면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고 우리가 왜 이것들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정보를 제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편으로는 우리가 창업을 할 때에 어떤 상황들을 가장 필요한 역량들을 보는지 성공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직 강의 교환을 띄우지 않아서 화면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화면에 제 얼굴 안 보이시나요? 채팅창에 혹시 안 보이시면 안 보이신다고 X표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채팅창에 안 보인다라고 해주셔서 네, 잘 보이시죠? 네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지혜영 대표님만 지금 제 얼굴이 안 보이시나 봐요. 제가 아마 운영진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제 이름을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홍혜, 홍혜영이라고 바꾸면 혹시 찾기가 쉬우실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얘기는 앞서가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어떤 아젠다가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잠시 나누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기업가 정신이 왜 필요한가 라는 얘기들 그리고 기업가 정신 함량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채팅창을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질문사항,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에서 얘기들, 그리고 기타 의견들 자유롭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좀 나누어서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제가 창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먼저 성공 창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좀 띄워놨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누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여기 QRL을 찍으시면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업을 시작을 하면서 성공 창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들을 좀 쭉 한번 작성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팀 중요하고 자금 중요하고 또 그 외에 뭐 환경적인 부분, 뭐 아이디어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성공 창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쳐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진행을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디어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 음, 리더십, 끈기, 차별성. 네, 맞아요. 네네. 계획. 네,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펀딩. 네, 자금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죠? 네네. 창업자 역량과 의지. 네, 맞아요. 창업자 역량과 의지.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혹시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동의 의견을 좀 나눠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획, 아이디어, 창업자 역량과 의지, 끈기, 인사, 네, 펀딩, 차별성, 열정, 팀워크, 위기와 극복, 리더십 이런 얘기들이 나눴는데요. 네. 여기에서 지금 창업자 역량과 의지라고 적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혹시 손을 들고 얘기를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창업자 역량과 의지가 성공 창업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일까? 라는 얘기들을 한번 나눠봐 주실까요? 혹시 창업자 역량과 의지를 작성하신 분 어떤 분이실까요? 네, 네. 강창국 대표님이시네요. 그죠? 네, 네네.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겠어요? 왜 창업자 역량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어, 지금 뭐,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네, 인사나 펀딩이나 뭐, 여러 가지 상태가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네, 그리고 이건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자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만드느냐, 그리고 또, 향후에 이걸 어떻게까지 지속해서 음,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뤄낼 것인가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음. 해서 성공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두 가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완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공 창업을 위해서는 그 완성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창업자들의 역량과 의지가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되게 좋으신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분한테 좀 더 여쭤볼게요. 위기 극복이라고 혹시 쓰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위기 극복? 위기 극복 어떤 분이 위기 극복 쓰셨을까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없으신가요? 위기 극복 없으세요? 네. 그러면 조금 다르게 인사라고 적어주신 분이 있어요. 혹시 인사라고 적어주신 분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있으시죠? 여기서 작성하셨으니까. 네, 박정욱 선생님, 대표님. 네, 정 대표님 한번 얘기해 봐 주시겠어요? 왜 인사라고 생각을 했는지 간단하게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한테 뭐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일을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팀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얘기를 해주신 것들 중에 창업자 역량과 의지도, 인사도, 펀딩도, 차별성도, 팀워크도, 그리고 위기 극복도, 리더십도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죠.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창업을 할 때의 창업의 그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템, 자금, 뭐 전략적인 판단, 또 새로운 걸 적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계획, 위기극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초기 창업, 우리가 예비 창업을 시작을 하면서 창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약간 기업가 정신 기반으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 기업가 정신이 여기에 나와 있는 창업자들 역량 의지, 리더십, 펀딩, 뭐 차별성, 계획, 팀워크 모든 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모든 창업의 현 시장에서 보게 되면 고령화와 젊은 세대들의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제조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평균 임원 자체가 임금이 638만 원이라서 소상공인 평균 소득이 213만 원으로 굉장히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대기업 다니는 대기업
직장인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 실제로 소상공인에서 제가 직접 뭐 작은 장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경영하면서 진행하신 분마다 다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번들어지게 좋다라고 가게를 차렸지만 가게 차린 안에서도 실제 개인이 가져가는 월 소득은 100만 원이 안 되는 소상공인이 거의 4분의 1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 시장이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의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창업이라는 걸 어떻게 인지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창업 안에서는 기술 창업과 그리고 생계형 창업과 기술형 창업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술형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혁신적이고 변화하는 것들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생계형 창업은 내가 당장 벌지 않으면 안 되는 뭐 10만 원이 됐던 2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내 생계를 위해서 벌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계형 창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인구의 28%가 자영업자인데 사실 미국에서는 7% 정도가 자영업자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인식이 변화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나라고 했더니 이렇게 뭐 기술을 활용한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기존에 하던 일을 좀 변화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로 보면은 뭐 미용사 국가 자격증을 가진 이가 60만 명, 우리나라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군의 수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미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창업을 실제 진행을 하면서도 기술형 창업도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도 관련된 부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 똑같은 카페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카페들은 어쨌든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컨셉 자체가 워낙에 다양해서 매 하루에 두세 번의 카페를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다른 뭐 가치를 가지고 있고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방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카페 창업은 어떤가요? 보면 가면 다 비슷한 음료들을 팔고 있고 다 비슷한 디저트를 팔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개인의 역량, 개개인의 정신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더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뭐 이렇게 정책이나 정치가 바뀌면 또 이렇게 사회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창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 관련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의지를 가지게 하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전에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정립이 되고 그런 기업가적 마인드 기반으로 해서 창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창업 교육을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지금 내가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창업 교육을 받거나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면 채팅창에 있다라고 네라고 아니면 1번이라고 한번 남겨봐 주시겠어요? 실제 나는 이렇게 창업을 하기 전에 창업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아니면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1번이라고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네, 지혜영 선생님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른 분들 혹시 받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네네, 이상수 선생님도 받은 경험 있으시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답변해 주신 두 분만 받으신 수치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대다수다라는 걸 국내의 상황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선진국에서 창업교육은 국가적으로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창업교육을 하는 이유는 기업가 정신을 좀 더 향상시켜서 사람들이 창업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한다라는 인식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그리고 지금 창업을 한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 반응이 선생님도 어떠신가요? 나 지금 창업할 거야. 좋은 아이디어 있어. 창업 시작하려고 해. 라고 창업을 시작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되나요?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혹시 최강목 선생님 마이크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네, 김천수 대표님 혹시 마이크 되시나요? 네, 마이크 네, 됩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네, 두 분 다 되시네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김강모 선생님 먼저 얘기하고 천수 대표님 얘기하겠습니다. 최강모 대표님 혹시 창업을 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부럽다고 합니다. 아, 부럽다고 합니까? 어떤 부분이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나요? 뭐 저랑 같이 일하던 친구들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퇴직, 뭐 정년 퇴직이나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퇴사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일을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부럽다고 합니다. 네, 네,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의외의 답변들을 주실 분들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수 대표님 혹시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 뭐 흔히 다 같은 의견이지만 되게 하는 소리가 안정적으로 다니는 회사 잘 다니지 왜 굳이 네. 어려운 길, 또 리스크가 큰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는 게 뭐 주된 주대 뒤에서 의견들 안정적으로 갈 이야기인 수 것 있는 일. 같습니다. 네, 네, 네. 왜요? 알겠습니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굳이 가려고 하나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네, 지혜영 선생님 혹시 마이크 되세요? 네, 네, 네. 지혜영 선생님은 창업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나요? 요즘 어렵다고들 하는데,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런 걱정 반, 네, 그리고 네. 나는 뭐 꽤 오랜 기간 현업에 있었는데도 창업 생각을 못 했는데 도전하는 거 보니까 멋있다. 이렇게 반,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 네. 도전하니까 부럽다.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어려운 시국에 잘 수 있겠나 염려와 응원과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동인 대표님. 네, 네, 정동인 대표님 창업을 한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나요? 사실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응원해 주신다는 분도 계시지만 다들 염려하고 우려가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거의 비슷한 의견들일 것 같아요. 사회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힘든 길로 가려고 해? 아니면 시장이 지금 뭘 해도 안 된대. 왜 하려고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 새로운 출발을 하고 도전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너 멋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응원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도전을 한다, 그래도 멋지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안전된 길을 왜 버리려고 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창업을 한다 그러면 집안 말아 먹으려고 하냐, 미쳤냐, 어디 돈이 있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인식 자체가 창업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잘못되면 온 집안이 망한다. 약간 이런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녀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한다면 100% 동의를 하겠냐라는 거죠. 실제 창업을 해보신 대표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도 창업을 한다고 하면 창업을 시키겠냐라고 했을 때 대답은 반반 정도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했을 때도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직장을 다녔을 때도 뭐 급여가 나와서 안정적이긴 하지만 자아 성취라던가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업에 가기 위한 그런 인식들의 변화 그리고 왜 창업에
창업에 관련돼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고 기업가 정신에서 어떤 역량들이 있길래 필요하냐. 근데 기업가 정신 자체는 창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들을 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스라엘 기반으로 해서 창업 교육들이 갑자기 확산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관련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꼭 대학에서 창업 교육뿐만이 아니라 entrepreneurship education이라고 해서 기업가 정신 교육들이 활성화되고 그것들이 다른 그 전문 전공 교육들과 융합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entrepreneurship education은 창업 교육이랑 뭐가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는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내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좀 나누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기업가 정신 교육은 창업 프로세스 교육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대학이 됐던 뭐 예비 창업 관련 그리고 초기 창업 관련 몇몇 기관만 제외하고는 다 비슷한 창업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업가 정신 관련된 부분은 자원이나 이런 환경이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문제 해결을 만들어내는 것, 그 안에서 기회 포착을 하는 진취적인 마인드 및 행동 양식이다라는 것들을 포괄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가 정신 교육은 창업이라는 결론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춘 한정적으로 좀 접근이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 시대의 한계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해외에서 이렇게 기업가 정신 교육들이 확산이 되니까 국내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확산을 했는데 국내에서 기업가 정신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창업을 하는 창업자들을 좀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창업뿐만이 아니라 인생,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것들을 배워야지 창업의 현장에 가서든 아니면 직장에 가서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능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정량적 지표로 창업 몇 팀,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교육들이 좀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은 사전 여러분들께 정보로서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 교육이 넓은 의미에서 개인의 일생을 살면서 필요한 역량을 학습하는 평생 교육이다라는 것들을 좀 머리에 담아두고 저희 수업을 들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업가 정신이 뭘까? 혹시 그 창업 교육을 들어왔던 지혜영 대표님이라던가 이상수 대표님 외에 아니면 다른 듣지 않았던 분들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었을 때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가, 뭘 것 같아요? 한번 채팅창에 내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이거다 이렇게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제가 시간 잠깐 드릴게요. 내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이거다. 네. 창업을 배우신 지혜영 대표님, 이상수 대표님도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이거야 라고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채팅창에 쓰지 않으시면 제가 호명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 주겠습니다. 네. 공유. 기업가 정신은 공유다. 네. 도전이다. 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도전이다. 실행 도전이다. 네. 네.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서 실현시키는 것이다. 네. 네. 어떤 가치 또는 제품, 생산 또는 부가하여 사회에 공급한다. 네. 정신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다. 네. 맞아요. 아이디어를 실행해서 옮겨서 실현시킨다. 실행이다, 도전이다. 행동으로 옮겨서 움직여주는 부분들, 실행에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 화면에 사진들 보이죠? 이 사람들 중에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에서 기업가 정신을 BTS, 네. 아이디어를
전부. 네, 이상수 대표님, 전부. 네. 네. BTS, 전부. 네. 또 없을까요? 네. 유성철 대표님, 혹시 마이크 되시나요? 네, 네, 혹시 여기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도 사실은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전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기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으신 답변입니다. 네, 맞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것도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전부가 기업가 정신입니다. 지금 해주신 분들 중에 뭐 도전이다, 그리고 실행하고 도전이다,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서 실현시키는 거다, 가치 또는 제품 생산 부가를 사회에 공급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관련된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고 어쩌면 다른 사람이 도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성과를 이루고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뭔가에 소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시작 자체가 도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대학을 나와서 어떤 직장을 갈까, 어떤 걸 선택을 할까부터가 사실은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안에서 어떤 만큼 책임을 가지고 어떤 만큼 자기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성과를 이루어내는가에 따라서 다들 다른 삶과 역량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들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이루어낸 게 여기에 보이는 3명의 사람들로 예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티브 잡스는 예전에 처음 창업을 시작을 했을 때 나는 책 크기만한 컴퓨터를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해서 실제 지금 아이패드를 만들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나와 있는 세르게이 브린이랑 레리 페이지는 지구를 복제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를 복제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실제 관련된 부분들을 2005년도에 구글어스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앨런 머스크는 화성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했다가 2023년 화성 식민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처음 실제 지금 만들어낸 아이패드, 구글어스, 화성 식민지 프로젝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와우, 정말 대단한 것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만약에 이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시절에 대표님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생각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책 크기만한 컴퓨터를 만들 거야. 없은 시절에. 누군가가 나는 지구를 복제하는 뭔가를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면 미친 거 아니야? 헛소리 하지 마. 네가 가능하겠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런 단어들을 얘기를 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서 뜬금없이 질문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희는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현재 시간이 지나서 창업에서 성공을 하거나 창업을 이루어낸 사람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엉뚱한 발상, 엉뚱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되고 그 아이디어가 실제 실행에 옮겨지면 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라고 하는 그 과정과 결과를 맺게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모두가 놀라게 하는
정말 대단한 것이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실행이 나왔을 때의 얘기인 거고 그 실행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와서 창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자이더라. 창업자들의 역량, 마인드이더라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사실 모두가 놀라게 하는 혁신이다라는 얘기들을 나오고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들어가게 되는 모두가 놀라는 혁신이 되는 것은 누군가가 하지 않은 엉뚱한 생각, 아이디어에서부터 실제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해결을 진행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실행이 돼서 성과를 이루어냈을 때 혁신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정의를 한번 하고 들어가면은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경제학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슈페터랑 휘터드르크가 먼저 이야기 정의를 해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이렇게 단어가 핵심적인 두 대표적인 기업가 정신 학자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기업가는 뭐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란 기존 경제 지세에 무엇을 혁신을 추구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단어 어떤 것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뭐와 뭐. 그렇죠? 기업가 정신은 어디에 국한되지 않고 한 사람의 어디에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무엇의 바탕이다. 라는 것들을 혹시 생각나는 대로 단어를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채팅창에 기업가는 뭐다? 뭐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혁신을 하는 것 부분에 있어서 혁신은 또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사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신과 어떤 정신이 필요하냐라는 걸 한번 쭉 올려봐 주시겠어요? 단어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네. 최철민 대표님 혹시 마이크 되시나요? 네. 혹시 이 중에 생각나는 단어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단어 있으면 한두 개 정도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거 다 해요? 한꺼번에? 아니 이 전체 중에 한두 개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기업가는 혁신을 수행하는 사람이고요. 네. 기업가 정신이란 기존 경제적 질서의 파괴와 재창조를 통한 혁신을 추구하는 시도는 수행하는 과정. 네네. 그다음에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용기와 끈기. 네네. 기업가 정신은 기존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한 사회의 패러다임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이거는 그 패러다임 시프트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이 바뀌는 것에 그러니까 산업적인 어떤 그 혁신의 바탕이 된다. 그렇게. 네. 되게 답변은 많이 네. 정답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네. 잘해 주셨습니다. 비슷비슷한 단어들을 좀 하긴 하셨고 맞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김혜원 대표님 혹시 마이크 되세요? 네. 저는 지금 어려워가지고 계속 뭐지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생각하고 있는 중이세요? 네. 그러면 진영규 대표님 혹시 마이크 되시나요? 진영규 대표님 얘기 중이시구나. 송치경 대표님. 마이크 되세요? 안 되시구나. 네네. 그러면 풍경훈 대표님? 마이크 되시나요? 네. 네네. 한번 얘기해 봐 주시겠어요? 지금 잠깐 제가 전화 받고 와가지고 지금 상황을 잘 몰라서
아, 그러세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박우근 대표님, 그러면 제가 다른 분한테 네, 마이크 드린 게 있습니다. 박우근 대표님, 네, 마이크 되시나요? 아, 마이크 소리가 안 되나요? 네, 박우근 대표님 마이크가 안 되나 보네요. 네네. 네. 전명희 대표님 혹시 마이크 되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한번 얘기해 봐 주시겠어요? 아, 저도 잠깐 전화를 받고 와서. 아, 네네. 상황을, 네네네. 진영규 대표님, 혹시 마이크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아, 마이크가 고장나서 안 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윤민준 대표님 혹시 마이크 되세요? 아, 네, 됩니다. 네네. 윤민준 대표님 한번 얘기해 봐 주시겠어요? 네, 진영규 대표님은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혹시 어려운데요. 네, 제일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네네. 기업가 정신은 어떤 산업에 그냥 국한되지 않고 한 사회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네, 정신의 바탕이라는 정신의 의미로 사용되지 바탕이다. 않았을까 네네. 싶습니다. 네네. 한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본질적인 정신의 바탕이다. 라는 얘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영규 대표님 지금 작성하고 계신 거죠? 네. 네네.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네, 제가 답변 보여드릴게요. 기업가는 실질적으로 창조적 파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 혁신을 추구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협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가 도전 정신. 지금 대표님들 안전적인 것들 박차고 나와서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는 기회가 보여서 내가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모험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죠? 실제 기업가 정신은 기업 단위에 국한되지 않고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자기 혁신의 바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그 개개인이 가지고 본인이 계속 혁신해 나가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혁신은 계속 창조적 파괴를 하는 거 나의 기존적인 틀을 계속 깨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만들거나 이루어가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이 기업가 정신들이 있어야지 팀의 기업가 정신이 있는 거고 팀의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지 조직의 기업가 정신이 생기는 거고 조직의 기업가 정신이 생겨야지 우리 국가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창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기업가 정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던 상황이고 그 왔던 부분들을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창업으로서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도전하는 과정이다라고 인지를 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어디에서 실현이 되나라고 봤더니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실현이 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 스마트폰과 연동된 와치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연동이 돼서 융합되고 더 편리해지는 삶을 만들어내는가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실현이 되는 것들이 예시를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기업가 정신은 그 하나의 기술이 변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 영역과 융합되고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트북을 만들었던 그리고 구글은 데이터 정보와 지식을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했던 이런 쪽에서 기업가 정신이 실현되고 있더라. 그래서 업종의 벽을 넘나들면서 무한대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공학을 하는 사람만 기업가 정신이 있으면 되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학자들의 정의 얘기처럼 개개인들이 기준에 되는 틀과 이런 변화들을 좀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인사라고 얘기해 주신 대표님들이 있으셨잖아요. 실제 같이 하고자 하는 팀원이 믿고 신뢰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기존에 변화하는 삶에 맞게끔 계속 변화의 정보와 지식을 나눠주고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 기술을 받아들여서 그 영역을 좀 확대해 나가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기업가 정신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진 영역 안에서만 정해진 것만 하면 기업가 정신이 실현이 될까요? 실현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들을 좀 두루 섭취를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목시켜가지고 습득할 수 있어야지 기업가 정신이 실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30년 된 기업의 파산한 이유들을 보면 조금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닥이 겪은 변화이죠. 미국 시장 점유율의 90% 당시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카메라 시장의 주도권이 디지털 기반으로 넘어가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았던 이유는 코닥은 카메라를 싸게 팔고 필름 판매와 인화 시장에서 수익을 남기며 사업을 해왔던 게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혹시 대표님들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고객에게 어떤 제품을 판매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도 계속 시대 변화에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에 관련된 기술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더 많은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우리의 매출의 주 요인은 코닥의 필름 판매이다라고 하고 판매를 통해서 인하를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하면서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시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코닥은 지금 1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변화하는 기술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을 때 생기는 큰 어려운 문제점이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라는 게 핵심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들어가는 게 구글 부사장 루빈에 관련된 얘기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사례 얘기겠죠. 먼저 루빈 부사장은 2003년 10월에 안드로이드사를 창업을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안드로이드 대표 자격으로서 최대 휴대폰 제조업체인 어떤 회사를 방문해서 운영체제를 설명하고 제공을 하려고 설득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어디 회사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초의 핸드폰 회사에 해서 안내를 하는데 실제 임원이 하는 얘기가 우리 회사는 자네 같은 사람이 2,000명이 있다네 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구글에 2005년 초에 5천만 달러, 500억으로 해서 그 팀원 모두를 기술자들을 본사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흐름을 잃지 못해서 계속 구글과 싸움을 하고 있는 회사가 한 군데 있죠. 기술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국내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만약에 변화시켰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험과 도전의 사례였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디에서 더 모험적으로 도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함께 나누어서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창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회의 흐름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뒤집어 봐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개념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산업 경제, 기업 경제 전반적인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변신 안에서는 공공의 혁신 부문이랑 군수산업, 국방처, 그리고 문화예술, 사회 혁신 부분, 그리고 개인 경력, 리더십 개발, 청소년 진료 개발 이렇게 해서 4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업 경제, 기업 경제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세상의 모든 분야로 적용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개인하고 하면 자기주도적인 게 필요하고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 뭐 이런 다른 리더십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 리더십 역량을 포함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야,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에서도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하고, 근데 제가 지금 이 4가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문화예술 부분들이 굉장히 혁신이 빨리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기술 융합에서 옛날에 백남준 그 작가분들이 했던 그런 것들 보면 실제적으로 요즘 대표님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전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기술적인 것들이 융합돼서 아트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현장들을 보면 여기에서는 혁신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공공 분야이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공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혁신이 이루어내기 위한 사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분류를 하다 보니 이 앞에 있는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 먼저 개인의 인디비주얼의 창의성, 혁신성, 자기주동성, 위험 감수성 기반으로 인해서 사내 벤처라든가 조직 변화라든가 인트라프로너닝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창업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창업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기업가 정신이 많이 두루 다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하는 게 소셜 안트로프너십이라고 해서 사회 가치 실현, 사회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핵심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대표님들이 하고 있는 아이템이 대표님들이 이미 개인적으로는 안트로프너십을 가지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안정적인 곳에서 조금 더 탈피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여기에서 이제 사업이 조직화됐을 때 국가적으로 어떤 사회 기업가 정신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제 같이 고민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사회에서 지속 가능하게끔 성장을 하는 조직, 개인은 사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얘기들을 연구 결과라던가 과정에서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어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적 보완적 의미를 보면 이렇게 개척 정신, 발명 정신, 개혁 정신 3가지의 보완적 의미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미지 세계에 대한 상상, 아까 예술 분야에서 혁신이 더 많이 일어났던 것들이 창조 그리고 창의 그리고 상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서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탐험 정신, 개척 정신,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개척 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위험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가지 다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위험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사람은 사실 안전 욕구를 가지고 싶어하는 안전적 욕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적으로 발산되고 위험적인 공간에 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개척 정신이라고 한다면 발명 정신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뭐 내가 개척 정신에 관련된 거는 아이디어 기반이라고 한다면 발명 정신에서는 내가 기존에 하던 것들에 어떻게 좀 더 새로운 시장들이 보이게 되는 것들 이것도 약간 조합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들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독립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아이디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 그리고 성취할 수 있는 정신 그리고 모험도전 정신의 역경 극복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 리스크 앤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엄청난 모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비즈니스맨 정신, 합리적인 계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혁 정신에 있어서는 뭐 공공 분야, 사회 분야, 농업 분야,
군사 분야, 그리고 새로운 질서와의 방식 이런 것들을 쭉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자체가 기존의 사회 경제 질서에서 파괴와 혁신을 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슈페터가 창조적 파괴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창조적 파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없는 길을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발명해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개혁을 해가지고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사람을 바꾸거나 아니면 무슨 모형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개혁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 창조를 하는 게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사람은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에 따라서 안정적인 욕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전 욕구 안에서도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가장 높은 욕구이죠. 실질적으로 뭐 생리학의 욕구는 인간으로서 먹고 싸고 묻고 뭐 자고 뭐 이런 하는 그 패턴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안전의 욕구는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조직의 어떤 들어가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처럼 느끼게 되는 팀의 구성원, 그 가족의 구성원 이런 것들로 안전적 욕구를 가진다고 한다면 애정과 공감의 욕구는 사회의 이제 그 네트워크 기반으로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존경의 욕구는 사회생활에 인해서 아, 저 사람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인정받는 거 이후에는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고 재미있고 좋아하는 거구나라고 인정하게 되고 느끼게 됐을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계층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 계층으로 욕구가 올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독립적인 공간에서 새로운 파괴와 새로운 질서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시도하게 되시는 분들은 아마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가장 높은 단계라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혼돈 시대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의 조직이 성립이 되었다가 조직이 없어질 수도 있고 팀이 성립이 됐다가 팀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아니면 아니야 나 어디 가도 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만들어내고 해나가는 사람의 차이점들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그런 삶의 행복,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이나 상공세대의 실업률 추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 뭐 일반 사무직, 그리고 기술직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공무원이죠. 이유는 아까 대표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단계다라고 가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IT 관련 프로그래머, 디자인, 연구개발직에 관련돼서 직업의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거기에서 변화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는 관련된 위협을 피해서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찾아가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은 안전지대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에서 만들어내고 도전하고 가치를 이끌어내는 거에서 조금 더 만족감을 느끼면서 성장하는 기회를 가진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들도 보셨을 거예요.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1, 2년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 공무원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치고 공무원에 입사했는데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이 좀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들어가 봤더니 실제 제 주변에도 상당히 들어가 봤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 내가 이걸 해서 성장하려고 하니 성장할 수 있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 이상 갈 수 있는 기회나 역량이 되지 않아. 내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서 잘해도 그 정도까지밖에 안 돼라고 하는 친구들. 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했다가 더 이상 나의 성장을 발현할 수 없는 사람들, 인재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기업가 정신이 높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청년이 됐던 아니면 실제 사업을 해서 중간에 나왔던 사람들을 연구조사에 따라 보면 자기의 자아 실현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는 분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하고 어디에 가도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를 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목표를 성취하더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그러니까 저기가 좋다더라 뭐 하더라라고 해서 움직이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서 이거를 선택했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신들, 그 삶의 바탕을 좀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안전적인 것 쪽보다 안전적이지 않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이 더 많다, 높다라는 얘기도 또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정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네트워크가 정말 좋아서 아니면 자금력이 정말 좋아서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이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계속 꾸준히 올라갔던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더 높더라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연구에서는 약간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으로 가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노력 안에서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들을 보았다라는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새로운 영역에 가라고 하는 것, 안전지대에서 새로운 영역에 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인들이 새로운 영역 안에서 결핍을 느껴야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채워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핍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창업을 하면서 어떤 거를 결핍으로 좀 만들어 놓을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고 그것들을 계속 채워나가는 역할들을 해주시면 좀 더 성공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이 두 가지 관련된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는 달라지는 인재상입니다. 대표님들이 이제 팀을 꾸리게 되면 팀원들을 영입을 하게 되겠죠. 예전에는 전문성이 뛰어나고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점점 소통과 협력 이렇게 가다가 2019년, 2020년에는 융합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좀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너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합쳐서 하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통과 협력이 핵심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정말 전문적인 사람들은 전문적인 기술 영역에서만 필요한데 정말 기술적인 영역이 필요해서 뽑아놨더니 내가 얘기하는 대로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알고 봤더니 소통 체계가 잘못됐더라.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인재상이 달라졌는데 꼭 창업을 하던 기업이든 전반적으로 원하는 인재상이 달라졌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전에 얘기했던 글로벌 역량, 열정, 어쨌든 구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역량은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매년. 근데 거기에서 1, 2, 3, 4위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달라지면 그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배출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실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대표님들이 하는 것들이 다 IT와 관련된 건데 실제적으로 IT를 전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뽑을 인재가 인문학을 전공을 하고 사회문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을 뽑아놓으면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으로 정해진다라는 거죠. 기획이나 운영이나 서포팅이나 이런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IT 기술 기반이라고 한다면 대학이나 아니면 중고등도 모두 IT 기반으로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도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필요성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새로운 공간, 새로운 곳에 가면 항상 신입이 되죠. 우리가 창업자로서 성공을 했다면 사업가가 되고 기업가가 되는 거지만 지금 창업자라고 하면 초기 창업을 시작을 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소에 가거나 새로운 조직에 가거나 새로운 팀에 가면 저희는 항상 신입이죠. 초보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보자가 알고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알고 있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거기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하고 위험 감성을 가지고 진행을 함으로써
전문가로 변화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러한 기획포착, 혁신성, 기업 변술성, 그리고 알고 있는 방식을 바꾸고 알고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한 것은 entrepreneurial 마인드셋이라고 해서 기업가 정신이 마인드셋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례로 조직에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 팀장, 대표들이 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통 팀원들이 그 팀 구성원들이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실제 얘기해봤는데 안 되던데 뭐 이렇게 하고 접어버리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팀원, 직원들이 거의 한 80%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이 꼭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총대를 메고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조직의 직원들을 위해서 바꿔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 트렌드가 이렇게 바꿨으니 끝까지 끊임없이 바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주장을 해서 대안을 얘기를 하고 어떤 시장들을 조사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entrepreneurial 마인드셋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조직을 변화시키고 팀원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생각해보세요. 대표님들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셨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자아실현 욕구가 굉장히 높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잘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될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경험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경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경력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가기 위한 그 과정, 우리가 얘기하면 내가 정말 모르는 계통인데도 10년 동안 일을 하면 거기서는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entrepreneurial 마인드셋이라고 해서 격가정신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그렇게 모르는 분야에 가서 10년 동안 버팅기면서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혹시? 보통 최근에도 왜 이렇게 한 1, 2년만 일을 하다가 재미없으면 나오고 저희 때랑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여기 대표님들 때랑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는 들어가면 어쨌든 10년 이상 해야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니까 버틴다고 하죠. 버티면서 뭔가 거기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겪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초보, 신입에서 전문가 그리고 경력자로 변화한다라는 것들이 여기에서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가 정신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 창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entrepreneurial 마인드셋이라는 걸 통해서 성공했던 경험들을 많이 쌓는 것, 그리고 다양한 경험, 내가 한 분야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가지는 것, 이렇게 변화해야 합니다. 저렇게 변화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뭔가 그 설득에 관련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과를 봤던 것들,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한 상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모두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혹시 그 영업자들이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절당하고 세 번 거절당하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멘탈이 붕괴된다 막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시험이 있었고 거기에 꼭 시험을 보고 싶었는데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게 되면 다른 시험에 도전했는데 또 한 번, 두 번 해서 안 돼요. 또 다른 시험에 또 한 번, 두 번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시험을 보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시험에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작은 성공부터 우리가 스몰 스셋이라고 얘기를 하는 작은 성공에서부터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서 거기에서 경험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들이 자기 효능감의 원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실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창업해서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뭐 몇 천억을 날려버린 사람? 아니면 뭐 온 집안을 다 사업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뭔가 잘 안 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실패를 조금 다르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실패는 내가 하던 일을 중간에 멈추는 것, 내가 세운 목표를 끝까지 이루어내지 않고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 그만두는 것, 이런 것들이 실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의 경험들은 약간의 실수, 실패에 대한 경험들을 통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아니면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계속 내 몸에 쌓여야지만 자아 실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존감이 여기에서 생기면서 나는 이걸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의 원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개인들이 했던 다양한 경험에 따라서 자기 효능감도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창업의 성공, 그리고 창업의 중단, 이런 것들도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봤더니 긍정적인 태도로 도전적인 상황에 대응한다. 갑자기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해볼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야 라고 바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찾아보면서 긍정적으로 대한다는 거. 그리고 계속 내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때는 조금씩, 너무 많이 아니더라도 실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나가는 과정을 갖는다라는 거. 그리고 어려움을 직면함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끈기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이제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실패의 상황들로 간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성공을 한 다른 사람들을 한번 보면서 그 사람은 왜 성공했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 배워나가는 거. 그래서 저희가 왜 성공 사례 이런 것들 좀 많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표님들한테 기업가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 사례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이 왜 망했는지, 저 사업, 저 아이템이 왜 거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사례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거를 극복하는 노하우만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나의 노하우, 전략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성공 사례는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은데 성공을 하기 위한 요소도 너무 많은 거예요. 환경적인 요소, 뭐 개인 인프라적인 요소, 뭐 그리고 개인의 그 밟았던 그 경력에 관련된 요소,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패 사례들을 보면 어떤 요소들이 실패를 하게끔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되면 훨씬 더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작은 실천, 그리고 작은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스스로가 성장됐을 때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나눠서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성공 창업을 위해서 기업가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회를 인식하고, 능력을 인식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직업 선택 시 창업 선호도, 뭐 언론에 노출된 창업 관련 주체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창업 활동 비율, 창업 기업이 소유하는 비율, 사업 중단 비율, 생계형 창업 활동, 그리고 창업 활동, 개선형 창업 활동, 이런 거. 고성장에 대한 절대적 기대, 그리고 신제품 신시장 지향성, 글로벌 시장 지향적 활동, 기술지각적 영역의 초기 활동, 이런 것들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기회 이식, 능력 이식, 그 창업 활동. 우리가 실제적으로 태도, 행동, 열망이라고 하는 3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으로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얼마만큼 열망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때 사실 저는 개인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카페 창업을 해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 그 인터넷 그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창업대학원이라는 데를 가게 되고
교육을 하는 프리랜서를 하다 보니까 창업대학원이라는 데를 가게 되고 창업대학원이라는 데 가다 보니까 창업 교육을 할 때 조금 더 성공적인 창업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유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창업 교육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이제 그 하는데 성공 창업자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미 성공 창업자인데요. 저는 프리랜서를 해도 돈 많이 벌고 있고요. 저는 카페 운영하면서 저는 이 정도면 됐어요. 뭐 이 정도면 됐지. 제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면 됐지. 더 이상의 어떤 성공적인 삶이 필요합니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창업 시장이 좀 많이 달라지고 좀 더 연구해보고 조금 더 공부하면서 창업 쪽에서도 조금 더 기술 창업적인 역량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교구, 뭐 교육 플랫폼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창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첫 번째 제가 제의를 받았던 게 교수님께서 저한테 공동 창업하자고 교수들은 그때는 지금은 교수 창업들이 엄청 성행이 됐지만 그 창업들이 안에서 공동 창업을 하자고 해서 저한테 권유를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하지 않겠다. 전 지금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냥 한 달 먹고 살 월급 벌고 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를 한 4번 정도 이렇게 계속 컨택을 하시면서 어플라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한 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분하고 저의 관계를 따져보니 갑과 을인 거죠. 어쨌든 교수님이랑 제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랑 다르게.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사업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협력서처럼 공동 협약서 같은 것들을 하나 작성을 해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항목에는 돈을 투자할 땐 똑같이 투자한다. 사람을 쓸 때에는 2명이 다 오케이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저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준을 정해가지고 50대 50으로 투자한다. 사람 이렇게 한다. 결정이 났을 때 1명이라도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쭉 해가지고 한 20가지를 나열을 해서 서류를 보내드렸어요. 이게 없앨때고 이렇게 유지하겠다고 하면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쩌면 대표님들이 현장에 나와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이거 괜찮으니까 너희 이거랑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쪽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했는데 알겠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돈을 똑같이 투입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하는데 하다 보니 사실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프리랜서 하는 강의도 접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뭐 제가 하고 있는 카페도 제가 이제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쪽으로 조금 더 투입이 돼서 열정적으로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데 교수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매달 나오는 급여 있지? 학생들 있으니까 그냥 저렴하게 일시켜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러니까 완전 다른 관점에서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느꼈던 게 거기에 대한 열망이 그다지 저처럼 조건과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저는 열망이 120%였다면 그분 한 70%잘 되면 좋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셨어요. 본인한테는 중요하지 않는데 창업을 하면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1년간에는 나의 시간, 나의 자금이 계속 투여되는 상황이잖아요. 정부 지원 사업 받아도 다니지만 그래도 내가 실질적으로 투여한 자금이 있어야지만 오래 버티고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정부 지원 사업만 딱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돈을 아까운 게 모르고 얼마나 절실하게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접고 다시 하지 뭐 이런 마인드로 마인드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인드가 반복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효능감의 마인드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마인드가 반복이 되면서 성장을 멈추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창업을 하면 지원금을 받는 거는 내가 목돈이 필요할 때 일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그 외에는 계속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사업을 따서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쭉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태도, 행동, 열망이 정말 간절해야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구나. 창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 아이템이 1, 2, 3년 때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버텨가지고 내가 거기서 문제 해결을 계속 했을 때 나의 아이템이 생기는구나. 이런 과정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 창업을 위해서는 태도,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망
열정, 이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더라, 간절함이 중요하더라라는 얘기들을 제가 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작성을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채팅창에 작성해서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대표님들 다한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어서 한 두 분한테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답변 안 하신 분 중에 윤수용 대표님 혹시 마이크 가능하신가요? 윤수용 대표님 마이크 안 되세요? 안 되시는구나. 성모세스 선생님인가? 그 이름 영어로 마이크 되세요? 네, 마이크 됩니다. 네네. 대표님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몽골의 대기오염을 줄이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참하고자 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택을 짓는 사업인데 네. 없지 않아 이제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문제들도 되게 많고 호흡도 되게 길고 고민해야 될 것이 되게 많지만 그것을 이겨내려고 매일같이 뭐랄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그걸 싸우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꾸준히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몽골 대기오염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몽골을 여행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잘 몰랐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름에 갔었을 때였고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는데 몽골은 이제 겨울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제 지인 중에 몽골 정부 에이전시가 있어서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몽골 대기오염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주택 사업을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지를 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가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한 분 정도 더 여쭤볼게요. 유민준 대표님 혹시 마이크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네. 민준 대표님 혹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어떤 행동을 지금 실천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하고 있는 게 그 소음이 요즘 되게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층간 소음이나 사회 소음이나 도로 소음이나 그래서 비행기 소음 같은 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게 점점 더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공부한 것도 사운드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일단 측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측정을 제대로 측정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측정이 돼야지 이게 뭐 심하다, 약하다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찾아봐도 그러한 게 아직까지 없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알아보고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이제 한번 행동으로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이 생겨서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보여서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 자체도 실천을 하면서 찾으면서 알게 됐던 부분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볼까요? 네, 소음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대표님들 지금 발표하는 얘기 들으시면서 약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비 창업 들어오면서도 아이디어 아이템을 쓰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의 열망,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기회 인식을 했는지, 태도에 관련된 부분들과 이것들을 나는 어떤 행동을, 어떤 솔루션으로 이루어 나가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또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솔루션을 제시하는가에 대해서 발표하거나 설명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기업가적인 행동과 패턴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들을 알면서 인식하는 순간 이거 실천해야겠구나라고 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창업을 위해서 꼭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뭘고, 그걸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실천시켜 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가적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업가적 마인드셋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주인의식이랑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기회를 좀 찾아내는 것들, 그리고 거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의 기회만 추구한다는 거. 우리가 기회가 왔다고 해서 모든 기회를 다 잡지는 않잖아요. 그중에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는 실행을 좀 중시하게 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의 능력을 좀 활용하게 되는 것.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제 창업을 하고, 아니면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내가 하겠다라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전략과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겠고, 사무실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고, 뭐 이런 가정들을 하는 것들이 그 기회를 탐색하는 것, 그 안에서의 필요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다 도움을 얻게 되는 것들이 또 사람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건데,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일일 때는 이거 너무 잘하는데 남의 일일 때는 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일,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내가 개입되어 있는 팀, 내가 개입되어 있는 조직에 따라서 주인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성과들을 구분지어서 나타내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팀원들을 뽑을 때에도 기업가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정말 베스트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접근을 하셔서 기업가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나누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그렇죠? 불확실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 사업을 발견하게 되니까.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고 사업들이 다 없어지고 회사들을 퇴사하게 되고 회사들도 다 지금 폐업하고 있는 상황, 이런 불확실성, 아무것도 뭐 해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업 기회를 실현시키는 거, 만들어내는 거. 근데 그거 사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화시키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위험 감수하려는 정신을 말하고, 그것들이 세상에 이롭게 혁신하려는 자세를 뜻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에는 6가지 요소, 4가지 역량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성취 욕구, 통제 능력, 위험 감수성, 창의성, 여기 들어가는 게 2가지 추가되는 게 자율성, 책임감, 이렇게 해서 한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 주도적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책임감이라고 얘기하면 기준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들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저희가 교육회사니까 교육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고려대학교니까 고려대학교 교육실에 교육 운영 세팅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담당자가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세팅을 가서 거기에서 뭔가를 자기가
우리가 세팅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가서 불을 켜고 들어오시는 사람들의 어떤 뭐 다과를 준비하고 귤관을 준비해 놓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간사님들한테만 연락을 하고 학습자들한테만 연락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다 모든 게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아니면은 정말 오늘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니까 전화해서 저 지금 못 가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대신 누군가한테 의뢰를 한다거나 상황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 개개인의 선택 책임감은 다 다르다라고 판단을 되는 거죠. 근데 대표님들 일을 하시다 보면 정말 아프면 저럴 수가 있지 하지만 정말 아픈데 이렇게까지 해주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갭 차이에서 책임감의 범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그리고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보통 요즘에 일자리나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죠. 책임감이랑 자율성은 좀 같이 묶어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로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해져 있는 이 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알고 있는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은 밖에서 일을 해도 자기가 밤에 일을 해놓고 이런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낮에 일을 하지 않아도 어쨌든 그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한데 지금의 신입 직원이라던가 신입사원들은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어떤 그 현황 속에서 전문적으로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력적으로 내가 인지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자율성을 줘버리면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서 오히려 적응을 하기가 더 어려워하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내가 나에 관련된 일과 내가 가야 할 어떤 해야 할 것들이 컨트롤이 가능한 선에서 자율성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내재화돼서 자기가 주인의식으로 살아가고 그것들이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자율성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규칙을 만들고 본인만의 규칙, 가정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어떤 책임감의 강도도 얼마만큼 커지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게 지금 현대적으로는 교육적으로는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제 창업을 하시고 창업팀을 영입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좀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나가는 새를 보고도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새가 날아갈까? 거꾸로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 털이 없으면 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유명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 내가 뭐 책으로 노트북을 책으로 컴퓨터를 책으로 만들겠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약간 엉뚱한 상상, 엉뚱한 생각들을 한번 접목시켜보고 해보는 과정들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조금 더 분야와 영역을 넘나들 수 있는 부분이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분야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고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영역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참고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이런 거다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대표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가 제가 6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진취성, 혁신성, 위험 감수성, 자율성, 리더십, 책임감. 그런데 이 6개 중에 대표님들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모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하신 것처럼 QR코드를 찍어서 한번 투표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사진 찍으시면 주소가 나와서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 기업가 정신은 창조적 파괴야. 혁신성이 네. 네, 바뀌고 있습니다. 유형 감수성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3분이 답변해 주셨어요. 5분이 답변해 주셨어요. 우리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는 시간이에요.
네. 혁신성과 위험 감수성이 순위를 다투고 있네요. 네. 네. 네, 15분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네. 혁신성, 위험 감수성, 책임감, 진취성, 리더십, 자율성. 아무래도 자율성이 좀 제일 떨어지네요. 그죠? 네, 17분이 답변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오는 18분 계속 하고 계신가 봐요. 그죠? 네, 접목이 안 되는. 혁신성, 위험 감수성, 책임감, 진취성, 리더십, 자율성 이렇게 6가지 중에 1, 2위가 혁신성이랑 위험 감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혁신성, 위험 감수성은 모험과 도전이잖아요.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거는 도전이 아니거든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모르는 부분, 했던 부분들이 이기 때문에 혁신성과 위험 감수성을 하려면 정말 계속 새로운 것들을 경험을 하는 과정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책임감, 3번째, 네. 가장 중요한 1, 2, 3가 뽑혔습니다. 네. 대표님들은 기업가장실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고 내가 약간 이익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위험 감수성 같은 경우에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 그러니까 내가 실패할지 내가 잘 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못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저 사람이랑 협력했는데 내가 조금 뭐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 약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대표님들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1위로 우리가 다 뽑았으니까 이제 지키셔야 됩니다. 1위로 혁신성 새로운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고 위험 감수성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내가 좀 실패할 것 같더라도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을 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최고의 목표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을 리더십 진취성 자율성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1, 2, 3을 핵심으로 해서 조금 더 경험하고 생활화하시고 학습하시면 기업가 정신이 더 올라가고 더 성공 상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죠? 네. 화면으로 끄덕끄덕 답변 감사합니다. 20명 답변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기업가 정신. 제가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업가 정신이 어떤 것 같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 근데 이 어려운 거를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4가지를 한번 작성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성을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물어볼 거예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 넘게 기업가정신 수업을 들으니 기업가정신이 이런 거야. 기업가정신은 이러한 중요성이 있고 이러한 가치가 있네. 근데 이런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 라고 4가지를 한번 작성을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은 기업가 정신, 내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이거야. 근데 그 중에 이게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걸 하려니 이게 너무 어려워. 근데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요거 네 가지를 한번 작성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과 정신은 어떤 건지,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어려운지, 방법은 무엇인지. 미션이에요. 노트에 적어봐 주시길 부탁이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작성을 하셨죠?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개개인을 시키면 또 발표 안 하실 거죠? 혹시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 구글에 들어가셔서 글을 남겨주셔도 돼요. 제가 거기다가 도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들어가서 작업을 해서 남겨주셔도 가능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공유되어 있어요. 네, 접속 권한 됐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 올려주셨어요. 저한테 DM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한적 자원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기회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방법과 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실행. 방법은 실행이래요. 그죠? 기억과 정신. 대표님 정의 적어주셨네요. 그죠? 다들 들어오셨어요. 막 들어오신 분들 열심히 작성 바랍니다. 네. 3페이지 칸에 적어주시면 돼요. 3페이지 칸에. 텍스트 누르셔가지고, 네, 이렇게. 뒤에, 위에 T자 누르면 텍스트 칸이 생기니까요. 여기 T. 네. 됐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대표님 DM으로 주신 건 제가 옮겨 놓을게요. 와.
네, 막 열심히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쓰고 있는 화면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발표시키면 잘 안 하시는데 쓰는 건 다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어떻게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네. 막 칸 기준 없이 그냥 막 적으신 거죠? 네. 그냥 정리가 되면 좋습니다. 네, 대략 정리가 되셨을까요? 쓰신 거 칸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 기억과 정신이랑 지금 제가 4칸으로 나눠놨잖아요. 무엇이 어려운가? 한꺼번에 다 적으신 분은 이렇게 위에 그냥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무엇이 어려운가? 여기 그렇죠? 여기 어떻게 해결하나? 오른쪽에. 네,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발표 대신 쓰신 거를 제가 공유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과 정신은 기업으로 이건 어려운 일이네요, 그죠? 네, 기억과 정신이란 책임감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십이다. 네. 그리고 대중에게 패러다임을 접목시키기 위한 도전이다.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창조하는 사회의 원동력이다. 오, 네. 기업가가 가져야 하는 혁신성과 창조성. 기업가 정신에는 기업가 정신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혁신 창조의 마인드다. 자,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란 사회적 가치를 위한 미래를 예측하고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에 대한 도전적, 혁신적, 창의적 정신이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란 사명감과 더불어 언제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와, 희생. 그렇죠. 좀처럼 보기 힘든 단어. 희생. 좋아요, 좋아요. 중요성에 관련된 가치나 중요성을 봤더니 그럼 이런 기업가 정신이 왜 중요한데? 했더니 위기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리고 소통과 협력하는 것, 혁신성을 통한 창조 그리고 소통, 기존에 없던 혹은 더 개선된 형태의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게끔 한다는 것. 그 과정에서 참여한 인원에게 정신적 가치와 이윤을 달성한다는 것. 개인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을 위한 공유의 개념,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혁신을 위한 도전,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하더라. 혁신을 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나아가는 삶을 받기 위해서 중요하더라. 네. 그래서 어떤 게 어려운가 그랬더니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
그렇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근거를 만드는 것, 또 근거 만들기 위한 필요한 인력과 자금, 그렇죠? 네, 맞아요. 어려워요, 그렇죠? 자, 꾸준한 끈기 바탕으로 도전. 이거 끈기를 바탕 도전하는 게 어렵더라. 책임감이 어려운 거. 소통, 주인의식, 전문성, 구성 요소의 필요 요소 이런 것들이 어렵더라. 그리고 긴 호흡, 믿음, 오랫동안 가지고 가야 하는 것과 이런 믿음이 어렵더라. 리더십 역량이 부족하고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게 어렵더라. 그쵸, 맞아요. 우리가 항상 창업을 하다 보면 우리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을 봐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는가 했더니 이렇게 뺄게. 이렇게 빼놓을게요. 이게 전반적인 거 적어놓으신 거라서. 네. 이 꿈에 대해 관심 있는 긍정 부정.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 자금과 인력 중단. 그렇죠?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 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기회에 포착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 솔직한 점진적으로 성공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팀원에 믿는 것. 끊임없는 변화와 적응하고 하기가 필요한 것. 여기 옆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핵심적인 아이템으로 도전과 열정으로 사업화하여 사회적 공헌과 책임을 수행하는 것. 이러한 가치 실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가치 실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업화하고자 하는 창업자의 끈기와 배움 그리고 아이템의 전략과 계획과 추후 발전 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열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좋아요.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시장에서나 삶의 태도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창조적 파괴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기존의 가치관이나 체계를 흔들어야 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팀 파트너 그리고 창업자들의 참여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면서 어렵게 생각된다. 방법은 어려운 혁신을 이루기 위해 어려운 방법을 쓸 필요가 없고 시장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형태의 보상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네, 너무 좋네요. 모두들. 네, 여기 제한적 자원의 능력과 한계치를 벗어나 기회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방법과 실행이라는 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저랑 1시간 반 하면서 나름대로의 정의와 방향성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혁신을 통해서 사회 창조하는 원동력이고 창조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만들고 공헌하고 공유하고 이런 가치들이 있더라. 새로운 삶을 편하게 하는. 근데 그중에 어려운 게 기술이고 소통이고 리더십이나 이런 기업 성장의 과정, 그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전략적 계획 추로 발전시키는 걸 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들도 작성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역할을 정하고 팀원을 믿고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 주셨어요. 네, 사실은 기업가 정신을 가지신 분들은요. 어려운 부분만 찾아내면 그 외에 어떻게 하면 해결될지도 본인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과정을 실천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 대표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저랑 기업가 정신을 배웠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각자 다 이제 인지를 하셨으니까 이 관련 부분들이 나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을 비롯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나만의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만이라도 잘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기업가 정신을 많이 함양하게 되는구나 함양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실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그 창업 교육을 하는 회사로 설립을 했지만 창업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창업자의 역량과 기업가 정신은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 논문이나 연구 쪽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업가 정신이 높은 사람은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확실성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창업을 위해서 제가 뒤에서 끊임없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랑 같이 함께 해주시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여기에 어려움과 해결 방법을 통해서 더 나은 사업자로, 창업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